네, 안녕하십니까. 송부동산 시간이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1년 전에 비해서 많이들 결과가 각각이실 겁니다. 타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처음에는 장밋빛 전망으로 많이 잘 될 것 같아서 많이들 하셨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시작되면 내가 개발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이게 곧바로 빠르게 진행되니까 큰일 났다 하시면서 많이 반대들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어떤 사업장은 중단되어 있는 곳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업장은 1년 전이면 지금쯤 건축심의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거기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들 판단하실 건데요. 오늘은 약 100여 군데 이상 제가 현장을 본 결과 될 곳과 안 될 곳, 만약에 제가 지금 처음 추진한다면 절대로 이런 곳은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조합장님들이나 준비위원 분들의 그런 의견을 모아봤을 때 어떤 세 가지 점에 결론이 한번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뒷부분 가시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제로는 사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저도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많이들 공을 기울였는데, 실제로 사업성이 많든 사업성이 높든 사업성이 없든 간에 중요한 점은 좀 다른 점이 발견이 좀 됐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대부분 조합 진행에서 대지 지분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특히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아마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중요한 것이 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아니지만 재건축 사업에서 나온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많이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현대건설 아파트가 아파트 사업을 축소한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참 궁금했는데요. 이유가 보니까 이게 계속 표를 보시면 현재 현대건설에서 도시정비 사업 수주액이 2022년도에는 아주 굉장히 많았습니다. 9조 3천억이 넘는 지금 사업 수주를 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이유는 매출원가죠. 매출원가.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50%면 거의 매출원가 대비해서 2배 이상 수익이 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매출원가가 98.7%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가가 많이 든다는 거죠. 그만큼 남지 않는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더 수익성이 다른 일반 대규모 사업장보다 좀 수주 금액 면에서 좀 낮기 때문에 그래도 꺼려하는데, 이제는 매출원가가 98% 넘어가게 되면 건설회사에서 굳이 이렇게 정비 사업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매우 확률이 낮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공급이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원가에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은, 원가가 아무리 줄어든다 해도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버리면 또 사업을 진행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 또 아마 사업이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가 아는 조합도 진행을 하다가 시공사 대여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자본을 조달하지 않습니까? 빌려서 시공사가 금리가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회수를 하겠다. 그 회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이 중단돼요. 시공사 사업이 중단돼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흙에서 초기 사업비 다시 대출이 시작됐지만, 초기 사업비도 이제는 예전처럼 신청한 대로 다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실제로 도심지 내에서 인프라가 다 갖추어진 도심지 내에서 아파트 공급은 이제 남아있는 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대 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금융 비용을 다 감당해내면서까지 어떤 사업 주체가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아마 현대건설에서도 이렇게 대출에 대해서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건설 부분의 사업을 줄인다는 것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 다음 또 공급이 줄고 힘든다는 중에 또 조합원들이 불안해 하시는 기사가 또 하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상계주공 5단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의 기사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계주공의 아파트 5단지에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재건축, 제동 걸리나. 이 제동 걸리는 원인이 뭐냐 하면 이제 기존 소유주들 있죠. 기존 소유주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분양받으려면 5억 원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우리 동네가 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한다면은 이봐 여기 지금 서울인데도 분담금 이렇게 나오는데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돼 라고 소스로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형태의 기사 내용입니다. 왜냐? 분담금이 막 5억이나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요, 상계주공 5단지는 전용 11평입니다. 11평은 단일 평형인데요, 이걸 신축 84제곱미터 33평, 34평으로 받으시려면 분담금 5억 원이 필요한, 이건 당연한 겁니다. 어디에도 당연한 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서울 시내에서도 강남 3구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도 28평 단지에서 28평 받는다 하더라도 약 3억 원 정도의 분담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전용 11평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신축 서울 시내에 30평대로 옮기시는데 분담금 5억으로 분담금이 많아서 사업을 중단한다, 이거는 조금 너무나 설명이 잘못돼서 이해를 잘못하셨거나 아니면 어떤 반대자들이 좀 루머죠, 사실은 그런 걸 약간 좀 부풀려서 사업을 진행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소스가 되도록 합니다. 33평 신축 아파트 봤는데 11평 사시다가 5억 원 분담금 내면 당연히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중단시킨다는 거는 조금 많이 조금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호도된 루머라고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일례로 지금 이제 12월 달 되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아주 핫한 위치 범어 사거리에 주택조합이 입주를 하는데요, 이것도 약 10년 정도 걸린 사업 단지입니다. 여기도 지금은 많은 분들의 부러움으로 입주를 준비를 해서 조합원들이 아주 그나마 좀 만족한 수준이지만, 이 또한 엄청난 루머들로 사업이 5년 정도, 6년 정도면 입주할 걸 10년 정도 늘어나면서 개개별인 분담금이 몇 억씩 더 추가된 사례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나중 돼서야 확인이 되지만 잘못된 루머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사업성은 물론 기본적으로 보셔야겠죠. 하지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루머를 생산하는 주체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재개발의 경험이 충분해서 사업성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반대를 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카더라 하는 소문으로 인해서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렇습니다. 노후된 곳에 재개발이나 정비사업이라든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노후된 곳에 사시는 분들의 연령은 좀 많이 높아요. 높으시면 어머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댁에 계시는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만나시는 분들이 좀 한정적이죠. 주변에 늘 10년, 20년 봐왔던 분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봐왔던 분들이 과연 이런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 올바른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들의 말은 누구보다 믿어왔고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봐왔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럴듯하게 포장이 돼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큰 사실이 되는 루머가 아닌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업은 또 지지부지하게 되고 결국은 중단이 되거나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추진하시는 분들 추진하기보다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무슨 뜻이냐? 사업으로 보면 그게 무슨 솔루션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업을 보면 진행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만약에 저희 친척이나 가족이 추진하고 있는데 반대가 그렇게 많다, 그러면 어떻게든 빠져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개인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마이너스를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차라리 반대파가 많으시면 추진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례로 우리 집이 단점이 있어요. 아파트를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집보다 뭐 누수가 있다든가 이런 걸 숨기면 안 되지만, 사실 그걸 갖다가 사실을 하더라도 우리 집에 누수가 있어요, 우리 집을 비싸게 사가세요 하면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러면 은밀하게 말해서 개인 재산적인 측면에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한번 바라보면 우리 집 재개발 안 돼요,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집 가로주택 증사업 안 돼요, 반대파 때문에, 이러면 재산적 손해는 누가 보십니까? 본인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솔루션은 아니지만 사실 그 정도로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로주택 증사업 현장은요, 저희 우리나라가 100%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80%의 동의율이라고 하죠. 그 20%의 반대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합 사업이 힘들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런 선무당 잡는 루머 때문에 지지부진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성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지역의 조합장이라면, 만약에 제가 어느 지역에 추진을 하려고 시작한다면, 만약에 이 세 가지 부분이 있다면 절대로 추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세 가지의 반대의 특징이 있을지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서 요약을 했는 표를 띄워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걸 또 누구나 잘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이게 뭐 각각마다 개인적인 사유재산이 다 크기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재건축보다 힘든 이유가 그겁니다. 재건축 사업은 그래도 아파트는 평수만 좀 다르지 같은 지역에 이렇게 상식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차이가 나죠. 뭐냐면 24평, 뭐 50평 있으면 당연히 좀 더 많이 나오고, 어떤 상식적인 누구나 동의할 만한 수준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만은, 빌라 8평짜리 빌라도 똑같이 권리가액으로 이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대지가 100평 정도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굳이 개발을 해야 되나,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각각의 재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즉 권리가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조합사업이 힘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라면 절대로 이런 단지에 아마 아파트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짜 확신을 합니다. 장면을 한번 바꿔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가로주택 진행 금지 지역 리스트입니다. 이런 지역은 제가 만약에 조합장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째, 상가가 비교적 활성화된 곳, 이런 곳은 제가 아마 추진하는 것을, 아마 제가 추진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을 내렸습니다. 가로주택 진행 금지 지역 리스트라고 아마 뽑아서 봤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세 가지를 뽑았는데 전체적으로 세 가지 하고 각각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가가 비교적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조합원 평균 연령이 아까 말씀드린 데 좀 높은 지역은 제가 다시 시작한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지역적 조합이 추진되는 지역, 그렇게 충돌되는 지역이 많은데 그 지역도 저는 추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가가 활성화된 곳입니다. 굉장히 사업 진행이 위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평짜리, 5평짜리 빌라도 집 한 채, 그 다음에 상가 수익이 있으신 분도 어차피 뭐 1+1 상가도 뭐 갈 수 있지만 그래도 반대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가 공통적으로 상가인데 수익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 보상을 상당히 말씀을 하셔요. 하기야 뭐 이게 연에 뭐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 나오면 실제로 아파트 한 채 받아봐야 별로 계산상으로 봤을 때 크게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하거나 혹은 자식에게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하시게 되는데, 세금 부분에서 조금씩 들어가셔서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세보다 절세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를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각 케이스별로 구체적으로 세금을 알려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이 설득을 해서 사업성을 분석을 해서 설득을 하시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무작정 OS들 나가셔가지고 동의서 받는 현장이면 상가 부분에 이런 구체적인 설명과 이해가 없으면 진행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상가지역 이런 부분이 있는 쪽은 사업 진행이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두 번째, 조합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연령이 높으신 곳, 평균 연령 60, 70대 되는 지역도 매우 사업이 진행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공하기가 매우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역이죠. 젊은 세대 분들하고 아까 소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의 정보의 습득 방법이라든가 누구에게나 하는 이해도는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시는 분들의 한정적인 정보로 인해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설명이 무조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걸로 인해서 사업 끝까지 이해도를 가지시고 진행하기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또 대부분이 또 나이 많으신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이 힘든 부분입니다. 이해는 돼요. 사실 어머님들 나이 살아온 인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몇십 년 동안 살아오신 지역에 이사를 가셔서 다시 새 아파트 드릴 때까지 들어오세요. 힘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지역주택조합이 진행되는 지역도 사업 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실 조합이라는 이름이 들었지만 조합 사업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매우 커요. 매입 사업이랑 거의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토지 매입을 100% 다 매입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입 사업이랑 거의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혹은 매매계약서이라는 동의서를 받으셔야 되는데, 시세가 5억 정도인데 5억 4억 준다고 해서 동의서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가격을 올려서 제시를 하셔야지만 동의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리스크이기도 하고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제안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평상시에 뭐 한 5억 정도 시세가 되는 토지대의 평균 가격이라면 권리가격이 좀 그보다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년 전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준비되면서 진행이 됐었던 곳이 있었다면 그곳은 아마 금액이 만족스럽게 제시를 하셔서 도장을 찍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하면 감정평가 나오면 또 눈높이에 또 다른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합 설립이 됐다 하더라도, 건축 심의가 났다 하더라도 이게 좀 전 자산평가 나올 때 또 조합이 스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애써서 열심히 조합 설립과 사업 진행을 추진하셨던 분들은 그냥 올 스톱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현장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도 조합 설립이 된다 한들 사업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여의도, 제가 한번 체크했던 현장 여의도 지역도 그랬었는데요. 거기는 지주택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주택 추진하시는 분들이 포기를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을 이루는 게 상당히 힘든 현장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게 아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되었었다면 충분히 신축 아파트로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죠. 여의도니까. 아쉽게도 아직도 아마 그렇게 특별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 확인이 했었는데, 이런 지역도 이게 루머인지 사실인지 아무도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절대로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하시면 안 되는 지역으로 분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만약 내 가족이 가지고 있다, 그럼 적극적으로 동의하셔서 팔고 나오세요. 현실적인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지역은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1번, 2번, 3번, 4번이 있구나, 이런 모든 걸 오픈하셔서 다 뭐 교육하듯이 다 공감대를 이루셔야지만 결국엔 마지막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지가 대부분이지만 이런 사업지의 요건이 있는 곳은 사업 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빠르다,
단계가 줄어들어서 사업이 수월하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그게 빠르지 않고요. 2년 만에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시선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이건 진짜 가로주택 정비 사업밖에 할 수가 없는 단지들이 아마 많이 대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아쉽더라도 차선책입니다. 차선책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셔서 최소한의 다른 신축 아파트와는 가치가 너무나 떨어진 개발되지 않는 재산으로 인해서 재산적인 피해를 입으시는 거나 다름없는데요. 그 생각을 좀 바꾸셔서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처음 추진하시면 추진 안 하시든지 이렇게 결론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긴 텀 동안 제가 방송을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사실은 어려운 시장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업 진행에 대한 민원이나 해결책에 대한 상담 위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방송을 다시 시작한 것도 이제 많이들 멈춰 있으셨고,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쉬운 게 아니구나, 어렵구나, 하지만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상담을 해드려서 이제 그 부분 위주로 제가 하나 둘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가로주택 위험 리스크 3가지 잘 하셔서 우리 조합은 과연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업 진행의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바꿔보시고, 사업 진행을 아예 딜레이를 하시든지 아니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먼저다 라고 하셔서 추진하는 방법도 조금 바꾸셔서 다들 재산적인 이익을 주변 인프라 좋은 지역이니만큼 노력하셔서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